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의원이 광주를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일부 당대표 후보들은 오는 28일 예비 경선을 앞두고 선제적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후보마다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당대표 예비 경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을 맞아 광주를 찾았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이 의원은 광주 정신을 이어받아 강하고 유능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꼭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러 왔습니다. 참배에 앞서 이 의원은 이틀간 비공개로 민주당 소속 광주와 전남 기초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당권 유력주자인 만큼 본선을 대비하기 위해 지역 현안을 듣고 오는 28일 예비 경선에서 70%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위원들의 표심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비 경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비이재명계 후보들을 중심으로 단일화 제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97그룹 주자인 강병원 의원에 이어 박용진 의원도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후보들에게 예비 경선 전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의 제안에 당권 주자인 서른 의원은 동의한 반면 97그룹의 또 다른 주자인 박주민, 강훈식 두 후보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당대표 예비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는 후보는 3명. 이재명 대세론 속에서 후보들 간의 단일화 논의가 본선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전라남도가 전남 지역 다중이용시설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각종 축제 행사장과 휴양지,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 7천여 곳의 방역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휴가철은 대규모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 김홍민 대장의 구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취소하라고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구상권 청구가 행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김 대장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섣부른 판단이라며 구상권 청구 취소는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시 체육회와 광주시 산악연맹도 성명을 내고 김 대장의 구조비용 구상권 청구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고 김홍민 대장은 지난해 7월 히말라야를 등반하고 내려오다 실종됐으며 외교부는 최근 김 대장의 수색 구조 비용 6,800여만 원을 광주시 산악연맹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가 최근 복합 쇼핑몰과 연계한 트램 건설 비용 수천억 원을 요청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도입을 계획했던 트램 사업이 사업비 급증과 느린 속도 문제까지 부각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청주방송총국 구병회 기자입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트램 상용화에 나선 대전시. 하지만 7,400억 원대이던 사업비가 2년 새 1조 4천억 원을 넘어 2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사업 지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예상 표준 속도도 1시간에 19.82km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저속철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는 트램이 오히려 도심교통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에 들어갔고 2km 미만의 단거리 노선을 추진하던 부산시도 사업비 급증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들이 트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디테일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렴하니까 도시철도 대안으로 써보자는 게 사실은 문제였거든요. 이 때문에 사업성조차 제대로 모른 채 추진된 청주 지역 트램의 실현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청주시에서 제시하는 트램이 도심을 직선으로 가로지를 것인지 순환형으로 연결할지 계획마다 제각각인데다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성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난이 심한 청주 지역에 차선을 최소 2개 이상 잠식하면서 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진행을 보면서
트램 도입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정도에 따라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트램 도입의 초점이 교통난 해결에 있는 만큼 가장 필요하고 효율적인 청주시의 대중교통 개선 방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병입니다. 여름철의 만개에서 매일 새꽃이 피어나는 무궁화는 강인함과 끈기를 상징하는 우리나라 꽃이지요. 이 제주대 연구팀이 방사선 6종 기술로 한 나무에서 3가지 다른 꽃이 피는 무궁화 품종을 처음 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방송총국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꽃송이가 떨어진 뒤에도 피고 또 피어나 영원히 지지 않는다는 무궁화. 키 3-4m 높이로 자라는 무궁화는 여름철부터 10월까지 한 나무에서 한 가지 색깔의 꽃이 매일 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줏빛과 연분홍, 순백색, 영롱한 3색의 무궁화 꽃이 신비로운 자태를 선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이 꽃나무의 밑동은 하나. 한 몸통에서 뻗어나온 가지마다 붉은색부터 흰색까지 3가지 다른 빛깔 꽃이 피어 있습니다. 10년 전 방사선을 쬐어 발화시킨 돌연변이 종자를 땅에 심어 기른 건데 이미 5년째 3색의 무궁화가 피고 있습니다. 접목이 아닌 방식으로 한 식물체에서 3가지 이상 다른 색꽃을 꾸준히 피워낸 건 국내외에서도 발표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희귀합니다. 밑에 가지 원줄기에서부터 가지 변이가 3가지가 일어나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또 학술적 가치도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과일과 화훼류 등의 방사선을 쬐어 우수한 신품종을 만드는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상황. 3색 무궁화 품종을 처음 개발하면서 관상적 가치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희귀하고 관상 가치가 높은 이런 품종들을 만들게 된다면 우리나라 꽃 무궁화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고 또 무궁화를 재배하시는 분의 어떤 소득,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대 연구팀은 앞서 2007년에도 방사선 돌연변이 6종으로 네잎 클로버 대량 생산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사선 6종 기술을 이용한 3색 무궁화꽃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 5일까지 저소득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 가구에 살고 있는 만 34살 미만의 월 2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청년입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 원씩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지역 금융기관과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대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상은 광산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1인당 금리 4.5%에 2천만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광주은행과 서광주, 한마을 새마을금고, 우산신협 등 4곳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최초 1년간의 대출 이자는 광산구가 전액 보전합니다. 화순군이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면세유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까지 지역 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민이며 지난 3월부터 넉 달간 사용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리터당 183원을 지원합니다. 화순군은 기름값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도 농기계 면세유 인상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오늘부터 이틀간 영화관을 대상으로 특별 소방조사를 진행합니다. 광주 소방본부는 광주에 있는 영화관 1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피난 계단과 통로에 장애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화관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상황별 행동 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여름 휴가철 혈액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대비해 적십자가 헌혈 장려 행사를 추진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년 가운데 가장 더운 날 중 하나인 내일 중복에 장마와 더위에 지친 헌혈자에게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행사 대상은 중복인 내일 대한적십자사 헌혈의 집과 헌혈버스 헌혈 참여자 모두에게 지급되며 다음 달 중에 모바일로 개별 발송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어제 비를 마지막으로 장마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어제는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큰 차이가 없는 정도였는데요. 오늘은 낮 기온 어제보다 7도가량 높은 32도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온도는 오늘도 33도 이상으로 올라 폭염특보가 발효될 수도 있으니까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구름이 다소 많이 끼어 있고요. 곡성과 한평 등 일부 지역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장맛비는 이제 내리지 않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은 여전히 잦겠습니다. 내일도 낮부터 저녁 사이에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기온은 광주와 담양 23도로 어제와 대부분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화순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8도가량 높겠습니다. 순천과 구례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9도, 강진과 장흥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과 토요일에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